자, 다음은 입양 아동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된 내용을 했죠. 그 이후에 여러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가 뭔가 또 대책을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양 발언 수습에 나선 복지부다. 이게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사실은요. 아동과 관련된 얘기가. 복지부 설명은 입양 전 위탁, 이거 법제화한다. 그러니까 의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의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안을 어제 정부가 내놨는데요. 여기 보면 입양 전 위탁 제도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일각에서 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아이를 입양한다고 해놓고선 뭐 위탁 기간 동안 잠시 돌보고 있다가 입양 취소, 뭐 교체. 이 교체란 표현이 이게 아주 논란이 된 거였어요. 이분이. 이 표현이요, 이게. 극히 예외다. 이런 걸 또 강조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리고 전담 인력을 2배 늘리고 뭐 여러 가지 대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입양 전 위탁은 아동 학대하고는 무관합니다. 이거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이거 대책이요. 이런 지적이고요. 아동 학대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꾸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런 지적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해서 네. 뭐 반품이라는 이제 너무 이제 심한 표현이 나왔는데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대통령님 의도라든지 속에 아동 반품이라는 그 의식 자체가 없으십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사전 위탁 보호 제도를 설명을 드릴 때 그것은 아이를 위한 제도다. 그러니까 그 아동 입장에서 적합한 가정인지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데 맞는지 등을 이제 점검하는 제도다라고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아동의 관점에서 해당 입양 부모가 적합하지 않다면 입양 허가를 신청을 철회하거나 해당 아동에게 다른 입양 부모를 찾아주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입양 허가 신청 철회는 해당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이후에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위탁 보호제도. 그러니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된 이후에 그 사전 위탁 보호제도를 강조하기 위한 거였다. 오해다. 이렇게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제도에 대해서 어제 정부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입양 신청한 양부모가 아이를 한 6개월 정도 같이 지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최종 확정을 하는 거죠. 이게. 이 제도거든요, 지금요.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전 위탁 보호제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이거를 법으로 좀 규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법무부는 이 제도 자칫 아동 쇼핑 조장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좀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김병민 교수께서는 이 제도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학대에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하는 와중에 아이를 바꾸거나 취소라는 표현을 써서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고 그 뒤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이 논평과 해명 자료를 통해서 사전 위탁 보호제도라고 하는 해외에 있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라디오에까지 출연해서 굉장히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갔는데요. 명확한 사실은 사전 위탁 보호제도가 있다 그래서 아이를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전 위탁 보호제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를 이 양부모로부터 어느 정도의 보호를 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제도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대통령의 발언과는 결이 사뭇 다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정인이에 대한 학대, 그로 인해 나타났던 사회적 아동학대의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 중에 한 가지로 지목됐던 것이 입양 이후 이 아이가 제대로 잘 지내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있는 입양 후 사후 관리에 관한 문제들도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아동학대가 이 땅에서 2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들을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데
오직 대통령의 발언에서 국민적 여론이 들끓으니까 이 부분을 덮기 위해 사전위탁 보호제도 운운하게 되는 게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최소한의 예를 갖추는 것인지를 묻고 싶고요.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지난 발언으로 국민께 상처를 드려 송구합니다. 이렇게 직접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인 변호사는 뭐 지금 상황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법제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뭐 이렇게 관례화돼서 지금 이루어지고 뭐 있는 권고를 통해서 뭐 부분이거든요. 하고 있다는 얘기가 네네.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렇게 지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법제화해야 된다라는 중요성을 얘기를 한 거지. 무슨 말을 잘못해서 실언을 하는 김에 이 제도를 덮으려고 말을 한 거는 아니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뭐 정인이 관련된 얘기 때문에 나온 것이긴 맞지만 어쨌든 종국적으로는 아이를 위한 제도고 아이를 위한 중심으로 한 입양과 그 이후의 대책들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그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청와대가 뭐 헛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걸 해명하다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여당 그리고 정부가 중심으로 이 제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행해 보겠다, 뭐 의무화하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